아낀다는 느낌. 아낀다는 느낌이고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뭔가를 적금을 하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저축을 하고 있죠. 저축. 네. 저축이면 약간 좀 불규칙적으로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그냥 모으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약간 좀 프리랜서가 월 고정으로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아직은 그지?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너무 어리기도 하고요. 한 1년 정도는 더 두고 봐야 그래도 네. 좀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저금이 되진 않을까. 근데 내가 경험상 보니까 여건이 준비가 돼서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평생 못 하는 것 같아. 아 진짜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그냥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성 있게 저축하는 게 상대적으로 뭐 쉬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입이 끊길지도 모르는 게 또 프리랜서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또 돈이 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돈이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올 기간에 버티기 위해서는 또 저축한 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뭔가를 운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지금 한 지 20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지점장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못하면 수입이 0원이에요. 예. 이제 그 전달, 전전달 그게 이제 모여서 계속본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번 달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다음 달 급여가 거짓 말도 안 되게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축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결혼도 못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면 애도 낳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결혼까지 했고 애까지 낳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야 그럼 최소한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벤트가 중요한 이벤트는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자녀가 대학교에는 갈 거고 자녀가 또 결혼을 할 테고 노후는 분명히 오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벤트는 내가 거르고 싶어도 거를 수가 없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최소 금액이 그 당시에 제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10만 원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해서 11만 원을 했어요. 11만 원. 진짜로. 근데 11만 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11만 원 한 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도움돼요. 그래서 일단은 속는 셈 치고 한번 시작을 하는 게 좋고 미니멈의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1만 원을 했는데 11만 원씩 매달 1년이면 얼마야? 한 뭐 140만 원은 되잖아요. 그죠? 130만 원, 뭐 140만 원. 근데 140만 원 1년에 봤자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이 없는 날에는 최소한의 10만 원만 집어넣고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돈이 좀 일이 잘 돼가지고 그 달에 급여가 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힌 날에는 예전에 11만 원 했던 곳에 무조건 추가 납입을 했어요. 근데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빼도 돼. 근데 내일 모레 빼도 되는데 운영되는 게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로다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활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제가 타이트하게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좀 여유가 돼가지고 그럼 11만 원 매달 납입하고 있는 곳에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어. 근데 이게 50만 원 집어넣은 게 너무 타이트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한 20만 원을 빼야 돼. 만약에 이제 적금에다가 아니면 은행 예금에다가 그냥 계속적으로 돈을 모아놓는 상태라고 그러면 20만 원이 부족하면 바로 그냥 빼요.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빼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데. 근데 보험에다 집어넣으면 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번거로워.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번거로워. 예,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몇 번 돌려서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창구에 가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 뺐을지언정 그거를 안 건드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집어넣기만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 됐으니까 11만 원짜리가 지금 되게 큰 금액이 됐다니까. 뻥인 것 같죠? 진짜예요. 제가 이제 PD님한테도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는 특히 그래요. 근데 프리랜서가 언제 돈이 떨어질지 언제 돈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할부로 사잖아. 그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 10만 원짜리는. 그렇겠죠. 네, 진짜로. 그래서 이게 목돈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작을 한 게 있으면 잘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작을 안 했다라 그러면 무조건 내일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공시보다는 그냥 변액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비도 많이 뛰긴 해요. 근데 사업비를 많이 띄워도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달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험 상품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그런 제재가 없어요. 만약에 은행 적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3개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손해나는 부분이 없어. 근데 보험은 3개월 하다 안 하면 손해야. 거진 100%. 그래서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 때문에 유지가 되고 이것 때문에 버텨가지고 목돈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피디님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뭐 이제 보험 관련해서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할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딱히 없어요. 담당자 얘기도 너무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보험 상품 관련해서도 지금 뭐 디테일하게 뭔가를 좀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 얘기하는 순간 채널이 돌아가고 이제 바로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만약에 진짜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 그러면 진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모른다라 그러면 주변의 모든 그 지식들을 전부 다 끌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험이 이제 저축 또 목돈 만들기용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보험의 박정태 지점장이었습니다.